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애니어그램 유형별 취약한 성격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형 하나당 성격 장애 하나씩 이렇게 매치시켜서 말씀을 드릴 건데 1유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유형들이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가장 많이 취약한 그런 성격 장애가 바로 강박성 성격 장애인데요. 꼭 1유형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6유형 분들도 못지않게 이제 강박적인 사고를 하시는 게 있는데 이 성격 장애들이 특정 유형에만 발생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로만 매치를 시켜서 유형당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강박성 성격 장애는 C군 클러스터 중에 하나인데요. C군 성격 장애의 특징은요. 두려움과 불안이 크다는 거죠. 유병률이 여자보다는 남성에게 더 높은데 유병률이 2%에서 7.9%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성격에 비해서 조금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1유형의 경우도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윤리적인 부분에 강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청결이나 아니면 일적인 부분 혹은 안전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1유형들과 강박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본다면 1유형들은요. 어떤 자신의 오점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오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으로 아니면 청결 또 일적인 부분에서 다 어떤 나의 오점을 외부로부터 보게 될 때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이런 거를요, 젠가에 비유를 하기도 해요. 젠가를 이제 할 때 차례대로 하나씩 뽑죠. 그런데 되게 견고해 보이는 젠가가 어떤 순간에 뭔가 하나를 빼냈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인류형들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젠가가 무너지는 것처럼 전체가 어그러질 것 같은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영역이 살아오면서 경험에 따라서 무엇에 더 집착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거겠죠. 이런 인류형들의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걸 갖추고 있죠.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가족들 잘 챙기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걸 갖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계속 나의 오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이런 거에 포커싱이 가기 때문인데요. 그런 인류형분들도 봤어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되게 불안해하는 거, 거기에 어떤 음식물이 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죠.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느냐? 외부에 있는 어떤 오점이나 잘못된 것들이 나의 내면을 투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오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까봐 맞나 틀리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는 거거든요. 나의 오점, 잘못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계속 공격하고 깎아내리기 때문에 이제 의외로 자존감이 낮기도 한데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타인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의외로 상담에 부부나 커플분들이 왔을 때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으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인류형들이. 사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틀린 말이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거든요. 옳은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해요. 차은우한테 못생겼다고 공격한다고 그 사람이 타격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도 이미 알아요. 자신이 그 부분을 잘못하고 있고 해도 안 되고 부족하고 뭔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인류형은 그것을 계속 찌르듯이 얘기를 해서 고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자존감도 깎아내리고 뭔가 계속 열등감을 유발시키고 인류형과 함께 있으면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사나?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나의 오점을 두려워하는가? 그런 걸 좀 살펴보면요. 유형별 내면의 비평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1유형의 내면의 비평가는 어떤 말을 하냐면 올바른 일을 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는 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면의 비평가가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면의 이 가해자가 공격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하는 말은 틀렸어. 너는 이기적이었어. 네가 패를 끼쳤어. 네가 놓쳤어. 실수했어.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아프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타인한테 너도 좀 고쳐봐라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 내면의 가해자야 때문에 내가 막 멘탈이 깨지고 그 파편 몇 개가
외부에게 떨어진 거거든요. 왜냐면 일용들은 참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혹독하고 힘겹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서 방문하신 분들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셀프 토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 강인한 일용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거든요. 일용분들은 이 내면의 비평가가 정말 가혹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각을 하셔도 좋고, 공부를 하시고 좀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정말 인생이 편해질 텐데, 이제 일용도 장형이다 보니까 시선이 계속 외부로 가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어서는 안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거에 연연하다 보니까 이제 장형들 자체가 그 현실에 대한 중요도 때문에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면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를 열심히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장영유의 정신적 나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 했었죠. 나의 내면은요, 내가 실수로 저질렀던 행동, 잠깐한 생각까지 나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공격하면 이걸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산으로 바다로 도망가도 피할 수가 없는 게 이 내면 비평가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장형들은 이제 현실이 바뀌면 내 내면도 바뀔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나이를 먹어도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얻어도 이런 것들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좀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전 결심을 하셔서 나를 이렇게 시달리게 하고 공격하는 이 목소리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래요. 그 내면의 비평가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가만 안 둬, 너 그따위로 할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걸 어떤 신의 목소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초자아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아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령분들에게 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물어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원칙은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도 좀 솔직하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그래도 일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덕분에 일용도 그렇고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일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늘 심리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보다요, 인간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맞고 틀린 것보다 내가 만족스러운 게 더 중요하고, 내 가족들이 뭔가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 더 성취를 이루고 맞고 어떤 폐를 안 끼치고 열심히 근면하게 사는 거, 이것보다 내 자식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걸 더 원하지 않겠어요? 사실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감정이라는 거를 계속 무시하고 외면하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살지만 뭔가 허탈하고 뭔가 불행감이 있고 시달리고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진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7, 8, 9가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수준은 4, 5, 6이 되겠죠. 근데 6수준부터 강박적인 성격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인류형의 성장 방향이 7류형이잖아요. 7류형 분들의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좀 보세요. 인류형이 생각했을 때 내가 7류형처럼 살면 나는 죽었어야 해요. 그죠? 어디 인간이 저 따위로 살 수 있어. 그래서 1류형과 7류형 분들, 커플 분들이 많이 싸워서 또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7류형들 보면요, 또 살죠. 잘 살잖아요. 그리고 1류형 분들보다 더 재밌게 되게 만족스럽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머스트를 슈드로 바꿔라. 절대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갇혀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용 분들이 이제 성결 강박이 있는 경우에요. 우리 집 베란다는 혀로 핥아도 돼.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그 집은 왜 나를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어? 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너는 더럽다, 씻어라, 치워라,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아이의 멘탈은 이미 나가가지고요, 성인이 돼서 부모를 보러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칠령을 보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살아도 돼. 큰 문제 없어.
이렇게 나의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낮추라고 하면요, 또 강박적인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기준을 낮추려고 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상담 효과를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별심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해야 돼요. 일형분들이 굉장히 흑백 논리가 강해요. 그래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가 아주 반사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건 응당 아니지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욱하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또 화는 나쁜 거야. 그러면서 또 그걸 참아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욱하고 참고 이게 이제 일과인데, 그걸 들여다보면요, 내가 얼마나 분별심이 강한지를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것도 내가 뭔가 틀리거나 나쁘거나 그럴까봐 뭐가 맞고 틀린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놔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 옳고 그름이 진리인가 라고 또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내면의 비평가가 그거는 맞아, 틀려, 분별하고 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봐, 아니면 너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이제 비평가의 자기공격성, 그 가해자의 말 때문에 이제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세상이 모두 나고 이제 무의식에서는 너와 내가 없다고 하죠. 그게 분별심을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틀렸어,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 하면요, 그런 행동을 내가 할 때 내가 나를 가만둘까요? 그때 또 나를 더 막 공격하게 되거든요. 생활에 있어서 내가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분별심이 이렇구나, 내가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고 분별하고 있었네, 그게 진리인가 라는 것을 계속 자각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도 나를 수용하고 편해질 수 있고, 이제 타인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보여지는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내 삶을 만족스럽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수용하고 예쁘게 봐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조금 나의 관점을 바꾸는 이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